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물보건사라는 좀 생소한 직업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존에 수의 테크니션 아니면 동물 간호사 이런 식으로 불렸었는데 2021년 8월부로 동물보건사 제도, 그러니까 국가 제도화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의료기관에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있잖아요. 요새 워낙 반려동물 기르는 반려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아실 텐데,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예전에는 보통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렀어요.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공식화된 직업명은 없었는데, 2021년 8월 이후로 동물보건사가 첫 시행이 된 거고, 또 올해 초에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VT라고 해서 현재 시행된 동물보건사와 유사한 직업이 아주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되는 방법도 거의 간호사급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현재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는 제가 1대1 대응은 하기 어렵지만 이제 간호조무사와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저희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내용을 다뤘는데, 그것을 토대로 영상 콘텐츠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또 제 본업이 학점은행제 관련이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동물보건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응시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응시 자격이 학점은행제로 되냐 마냐, 이걸로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그럼 왜 안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 동물보건사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본 채널에서는 이제 동물보건사와 간호조무사를 비교하는 식으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동물보건사는 20대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10대 층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인데, 또 더불어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다룬 거고요. 두 자격증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시험을 보려면 응시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근데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의 테크니션으로 불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첫 시험은 사실상 그분들을 위한 시험이었는데, 기존에 경력이 없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응시 자격이 꽤나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았고, 더군다나 학점은행제 플래너들이 잘못된 내용을 인터넷에 마구마구 뿌려서 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동물보건사를 검색하면 이 동물보건사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자격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시험 원서 접수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시험 응시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헤매지 마시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위에 보면 평가 인증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응시 자격 관련해서 잠깐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면, 기존의 경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학 진학이 필수입니다. 근데 앞에서 평가 인증이라는 용어를 왜 제가 강조했냐면,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거쳐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학점은행제는 이번에 탈락했어요. 어떤 전공이든 안 됩니다. 대학교 중에서도 평가 인증을 거친 학과를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간호사 면허랑 좀 비슷하죠? 이것과 다르게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과라는 게 없어요. 관련 학과라는 게 없고, 특정 교육시설, 평가 인증을 받은 학원 같은 곳에서 실습 및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좀 달라요. 다시 정리하면 동물보건사는 대학교 진학이 필수고요,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동물보건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물보건사의 업무,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역시 간호조무사랑 같이 비교가 되는데, 자, 간호조무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할게요. 우리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가 있는데, 사실상 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수의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물보건사가 생겨난 건데, 과연 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될까? 사실 간호조무사랑 좀 비슷합니다. 제가 감히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역시 동물보건사 공식 홈페이지 여기 정보마당 있잖아요. 공지사항,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자료실 내에서 업무 범위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얘기를 하면서 끝낼게요. 제가 최근에 관련 커뮤니티에서 현직자들로부터 많이 들은 건데, 연봉은 보통 최저시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처럼 어떤 경력이 계속 쌓이면서 연봉이 막 크게 상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월급여 기준, 월급여 4대 보험 기준을 했을 때 경력이 쌓여도 200으로 시작해도 보통 한 250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동물병원 중에서도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좀 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면 아무래도 3교대 근무 형태를 띠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희망 섞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동물보건사 제도가 올해 첫 시행됐잖아요. 그만큼 전문직으로 승격화된 거고, 그에 따라 경력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비슷한 간호조무사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반려인 수가 워낙 늘고 있잖아요. 현재도 많고. 그래서 동물보건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그에 따른 연봉도 좀 합리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생략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시간 되신다면 글로써, 정거랑 글로써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